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틀린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면 선행 차량에 이어서 피해자를 연속 역과했다고 했는데, 자, 연속 역과하면 보통 사망과의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X. 자, 2번. 자, 유명한 판례죠. 다른 사실이 계제가 되었다. 즉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망이라는 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살인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죠. 3번을 봅니다. 자, 3번을 보면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그, 그 직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빌려주면 언제까지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면 그 대출 직원이 그냥 대출을 해줍니까? 대출 안 해주죠. 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세무서 가서 뭐 전년도 그 내 매출이 얼마 되니까 그런 증빙 사료를 제출하든지 뭐 그래야지 뭐 대출 해줄까 말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쵸? 그래서 이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합병증 얘기 나와 있는데 우리 인과관계 판례에서 합병증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두 합병증이란 말 나오면 거의 100%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죠. 없다 틀렸고. 자, 6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보면 고의죠, 고의. 고의는 용인설이죠.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견하고 용인하고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족하지 않다 틀렸고. 자, 2번을 보면 남편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인데 남편과 이름이 같으니까 이거 남편 거네 라고 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랬을 때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치면 우리 판례는 고의가 탈락된다고 봅니다. X. 이런 경우 흔히 있어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다 계좌 까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내가 부동산 땅 건물이 있는데 다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보면 자, 고의가 부정되잖아요. 고의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고의가 부인되면 범의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에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는데, 그쵸? 그래서 증명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라든지 정황사실을 갖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흉기휴대라는 부분은 흉기휴대절도,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알지 못했다는 말은 고의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의 인식 대상이 되어야지 흉기휴대절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7번 가면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자, 의사든 한의사든 주 의무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예견, 회피 가능성 여부는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때에 당해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누구를 갖고 판단합니까? 그쵸?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을 보면 자, 보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자, 그 밑에 비록 그 차량 신호등이 차량 진행 신호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도급셨기 때문에요.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시공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에 관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잘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가죠. 자, 이게 무슨 사안이죠? 오상방입니까? 우연방입니까? 살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볼게요. 갑은 살해했다. 근데 발사하는 순간 을도 갑을 살해하기 위해 조준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우연하게도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방위 살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이건 뭐죠? 결과반가치, 즉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존각된다는 거잖아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보면 갑이 총을 발사하는 순간 을도 갑을 살해하기 위해 조준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즉 객관적으로 갑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죠. 그것만 있으면 조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조각될 수가 있죠. 없다 틀렸고, 그래서 위법성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X. 두 번째,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바로 뭡니까? 1번 견해죠. 그것이 바로 결과반가치론입니다. 론자들에 따르면 이 경우는 무죄가 되니까 불가버립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자, 무죄설이라 했는데 무죄설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반가치론이 바로 불가버리니까 무죄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즉 이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불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조각되니까 무죄가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자, 불능미수범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라 했는데 이것은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했죠. 그 말은 결과반가치가 인정된다 했는데 아니죠. 결과는 좋잖아요. 결과는 우연하게도 정당방위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좋으니까요. 결과반가치가 아니라 행위반가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불능미수를 이추정해서 필요적 감면해야 한다. 이것이 임의적이죠. 임의적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추적용해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볼까요? 평가 방법에 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이건 무슨 견해인가요?
주관적이라는 견해는. 그쵸? 책임 능력자만이 수범자가 되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는 수범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고 피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연설을 중단시켰다고 했죠? 이것은 정당방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무슨 위법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즉 적법한 행위라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못하죠.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3번에 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그쵸?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위조죄가 될 수가 있죠. 그쵸? 끊고 승낙이 추정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X 위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공동 관리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이 점거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더라도 제3자는 무슨 죄야? 그쵸? 그쵸?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근로자라 했습니다. 근로자. 이제 근로자들이 점거한 것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조각되지만 옆에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고요. 10번 갑니다. 자,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랬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요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불분명할 때 틀렸네요. 나머지 맞습니다. 왜 규범적 판단이라 하는지 아세요? 판사가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규범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12세 소년이죠. 자,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 부과가 안 됩니다. 대신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소년원에 가면 이 친구가 나중에 소년원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없어요. 어느 교육기관이라든지 공무원 면접이라든지 하면 다 무슨 전과 기록 떼우라고 하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보호처분 받으면. 그러나 형벌을 받게 되면 그건 기록에 남아요. 빨간 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취직할 때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어쨌든 12세 소년에게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과거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짓도 그러니까 12세 소년이 절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절도를 몇 번 했단 말이죠.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이 상습범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X. 자, 3번 보죠. 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 제기하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그건 뭐 형소법에서 배우는 거지만 판결을 내리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볼까요? 자, 충동 조절 장애에는 원칙적으로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것이 심각하다면 예외가 인정되어서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가 됩니다. 틀렸네요. 마지막이. 11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 보면 자, 기대 가능성 여부는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한다. 행위자 관점이 아니고 평균인 표준서를 취하고 있죠. 우리 판례가. 학설과 판례가.
자, 2번. 자, 직장 상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가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하에게는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 안 끼어들면 되는 겁니다.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같이 공범으로 가담할 필요는 없죠. X. 자, 3번. 자,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내려졌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어.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그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무슨 잠정적 판단이죠. 그렇죠? 본안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네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니도 뭐다? 몸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치 지 손을 들어준 것처럼 거봐 내 말이 맞잖냐? 라고 하면서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있어서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니까 이 긍정이 되는 거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전처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게 유죄든 무죄든 간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너는 또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하였다면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기대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12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1번 볼까요? 착수익기 전 단계인 예비모에서는 중지했다 할지라도 중지범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중지범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미수를 말하는데 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이후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착수익기 전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죠. 자, 2번. 자, 독립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발현 형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립범죄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 2번 지문도 맞죠. 자, 음모는 마지막에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 돼요. 그 얘가 뭡니까? 한탕하자. 그렇죠? 너 뭐 할 거니? 제대하고 뭐 할 거니? 라고 하니까 야, 우리 한탕할래? 한탕하자는 것은 강도 음모로 보지 않았죠. 그렇죠? 그 말은 한탕하자는 자신의 범죄 결심을 외부에 드러낸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는 강도 음모로 보지 않았다.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음모죄가 되려면 마지막에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음모가 됩니다. 단순히 한탕하자 이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